여러분, 정말 대단한 날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리플 XRP 가격은 2달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단순히 차트 숫자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무엇을 선택하려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려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바이낸스에 상장한 리플 USD가 무엇인지. 둘째, 왜 하필 지금 리플 USD가 기관을 흔드는지. 셋째, 2달러 돌파 때 벌어질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8달러 가능성도 이야기하되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바이낸스가 리플 USD에 상장됐다는 것. 이건 단순 상장 뉴스가 아니에요. 바이낸스가 공식 공지로 리플 USD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리플 USD라는 달러 자산이 대형 거래 허브에 들어갔다는 사실. 둘째, XRP 리플 USD 페어가 열리면서 XRP의 거래 구조가 한 단계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진짜로 반응하는 지점은 상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생기는 유동성의 구조예요. 달러가 어떤 통로로 들어오고 어떤 통로로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리플 USD가 정확히 뭐냐? 리플이 만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핵심은 규제와 투명성입니다. 리플 CEO 발언을 인용한 보도들에서 리플 USD가 뉴욕 금융서비스국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리플 USD는 준비 자산으로 미 달러 예치금, 미 국채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고 월 단위로 준비금 관련 확인 절차를 공개하겠다는 방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냐? 수익률이 아닙니다. 탈중앙 감성도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회계 준비 가능성, 준비금의 검증 가능성입니다. 테더, USDT가 시장에서 제일 크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늘 찝찝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준비금이 정확히 어떤 구성인지, 상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 감사와 공시가 어느 수준인지, 이런 질문이요. 리플 USD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고 설계된 상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플 USD는 단순히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관이 들어올 때 요구하는 체크리스트에 맞추려는 시도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리플 USD가 기회가 되느냐? 지금은 거시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시장은 다시 묻죠. 진짜 안전한 담보는 무엇일까? 진짜 결제와 송금에 쓸 수 있는 네트워크는 뭘까? 최근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압박과 유럽을 향한 관세 언급이 다시 회자되면서 대서양 양쪽의 긴장감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정치 뉴스는 코인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금이 위험자산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달러와 채권과 위험자산 사이에서 어떤 이동이 생기는지 그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이 노리는 포지션이 보이기 시작해요. 리플은 원래 결제, 송금, 정산 이런 실무 영역에 포커스를 잡아왔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실무형 인프라 코인에 관심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얘기를 잠깐 하죠. 최근 일주일 단위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큰 규모의 순유출이 있었다는 수치가 보도됐습니다.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6억 달러대 순유출 같은 숫자가 언급돼요. 이걸 리플이랑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기관은 단순히 기술이 멋진 체인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조, 회계 처리 가능성, 달러 통로, 거래 허브의 유동성, 이런 걸 동시에 봅니다. 리플 USD가 바로 그 중에서 달러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은 그 통로에 대형 관문 하나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럼 바이낸스 상장이 가져오는 유동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과 유저가 가장 많은 거래소죠. 리플 USD 페어가 활성화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달러 스테이블 기반으로 XRP를 사고 파는 새로운 풀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특정 구간에서는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페어가 커지면 급격한 호가 공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유동성이 실제로 붙는다는 전제의 추정입니다. 셋째, 기관이 들어올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슬리피지예요. 큰 돈이 들어올수록 슬리피지가 높으면 수수료를 많이 떼잖아요. 스테이블 기반의 깊은 호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기관이 XRP를 산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흔들린다. 그러면 기관은 포지션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기반 페어가 커지고
시장 조성자가 붙고 스프레드가 안정되면 그때 얘기가 달라지죠. 즉, 리플 USD는 단순히 달러를 1대1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XRP의 기관 친화적 거래 환경을 깔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2, 이 숫자는 기술적 저항이기도 하고 심리적 저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심리적 저항이 강해요. 많은 사람이 $2를 기준으로 포지션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돌파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2를 여러 번 두드리다가 밀리면 단기 매수가 지치고 단기 레버리지 포지션이 흔들리며 다시 1.8달러대, 1.7달러대까지 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지지선은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라 고정된 정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돌파 후 눌림 시나리오예요. $2를 강하게 넘는다. 그 다음 바로 더 가기보다 $2 위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지지 확인을 한다.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그림입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순간을 시장이 확인하려 하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 돌파 후 급등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숏 포지션과 유동성입니다. $2 근처에는 숏이 쌓이기 쉬워요. 이걸 한 번에 뚫으면 숏 커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빠르게 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숏 스퀴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가격 목표를 말할 때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위에 뭘 봐야 하는지, 그 다음은 뭔지, 이걸 안 잡으면 $8 같은 숫자는 소설이 돼요. 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리플 USD의 실제 유통량 확대. 둘째, 리플 USD 준비금 공시가 시장 신뢰를 얻는지. 셋째, 실사용 제휴가 나오는지. 넷째, 거래소와 기관 채널에서 실제 결제나 정산에 리플 USD가 쓰였다는 사례가 나오는지. 리플은 과거에도 제휴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이 진짜로 반응하는 건 제휴가 아니라 실제 사용입니다. 사용량, 온체인 활동, 거래량, 실사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따라올 때입니다. $8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조건을 3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조건, 리플 USD가 단순 발행이 아니라 유통과 사용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준비금이 달러 예치금과 미 국채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고 월 단위 확인 절차가 지속되는 흐름이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시장 신뢰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꾸준히 쌓입니다. 두 번째 조건, 국제 송금과 정산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점유가 필요합니다. 스위프트 시장의 일부를 가져오는 그림이죠. 다만 스위프트의 10%를 가져오면 몇 배, 이런 계산은 단순화가 섞여 있어요. 실제로는 규제, 은행 내부 정책, 국가별 컴플라이언스, 기존 네트워크 교체 비용, 변수가 너무 큽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레일에서 리플 기반 레일이 표준으로 굳는 사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길이에요. 세 번째 조건, 크립토 전체 사이클이 받쳐줘야 합니다. 리플만 단독으로 슈퍼 강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유동성, 금리, 위험신호, 이게 같이 움직일 때 $8 같은 숫자도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면 리플 USD가 CBDC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CBDC는 국가 정책의 영역이고 정치와 규제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다만 시장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브릿지라는 말이 붙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간 결제 레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리플은 힘을 가지고 있죠. 실무형 내러티브, 결제, 송금, 정산, 이 단어는 불황일수록 힘이 있어요. 또 스테이블 코인 확장, 리플 USD가 달러 통로 역할을 하면서 거래 구조를 기관 친화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어요. 규제 프레임을 의식한 설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경쟁은 이미 너무 치열합니다. USDC, USDT, 각 거래소 스테이블도 있죠. 리플 USD가 들어오려면 단순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유통 채널, 인센티브, 결제 사용처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리플 USD 바이낸스 상장은 단순 상장이 아니라 달러 유동성 통로가 XRP 생태계에 한 단계 더 연결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통로가 실제로 커지면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재평가는 사용량과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지켜봐야 할까? 첫째, 리플 USD 거래량입니다. 상장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붙는지, 특히 XRP, 리플 USD 페어가 유의미하게 도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둘째, 리플 USD 유통량과 준비금 공개 흐름입니다. 월 단위 확인 절차가 지속되는지, 시장이 믿는다는 건 꾸준히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셋째, 리플 관련 결제 파트너 소식이 나오더라도 제휴 발표가 아니라 실제 결제 트래픽이 있느냐를 보세요. 파일럿이냐, 정식 도입이냐,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넷째, 전체 시장의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입니다. 정치 뉴스가 커질수록 리스크 회피가 강화될 때도 있고 반대로 달러 유동성이 특정 자산으로 몰릴 때도 있어요. 단순 공식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더리움 ETF 같은 기관 흐름도 참고 지표입니다. 최근 순유출 같은 보도는 힌트가 됩니다. 다만 출처와 집계가 다를 수 있으니 숫자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세요. 2달러를 뚫을 때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단기적으로는 돌파 이후 변동성 확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달러라는 포지션이 겹치는 자리라서 돌파하면 손절과 추격 매수가 동시에 터지기 쉬워요. 중기적으로는 리플 USD 확산이 관건입니다. 거래량, 유통량, 사용 사례, 준비금 실르 이 네 가지가 쌓이면 2달러 위에서 시장이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8달러 같은 숫자는 리플이 결제 레일로 자리 잡고 리플 USD가 기관용 달러 통로로 안정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줄고 전체 시장이 강세 사이클을 타는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토론이 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리플 USD 거래량, XRP, 리플 USD 페어, 준비금 공개 흐름, 실사용 트래픽 이 네 가지를 매주 확인하세요. 2026년 1월은 리플 역사에서 중요한 달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을 장착했고 바이낸스 상장으로 대형 유동성 거래소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대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변곡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변화를 읽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인포인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분석 자주 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